자, 우리 미적분 테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수열의 극한을 지금 좀 이제 보고 급수도 이제 조금 볼 거거든요. 그 여기 수열의 극한은 뭐 학교 내신 시험지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사실 다른 뒤에 단원들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테마 볼 문제들도 막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제 들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에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열의 극한 이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 처음 배울 때 수렴 발산부터 이제 배운단 말이지. 수투 때 함수의 극한이 이제 배웠고, 그리고 수열로 옮겨졌는데,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그 함수의 극한하고 지금 배우는 수열의 극한에 차이가 있다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함수는 우리가 그 x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거였지. 뭐 x가 이제 뭐 어느 특정 값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한대로 갈 수도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수열은 그 항 번호 n으로 우리가 그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열에서는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본단 말이야. n이 그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그 항 번호 n번째 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n이 무한대를 갈 때를 우리가 따진다. n이 이제 뭐 특정 값으로 간다든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수열 AN에서 이제 n이 한없이 커질 때 얘네들 있죠. AN, BN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요거 우리 개념서에 있던 거랑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AN은 이제 일반항이 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BN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n이 한없이 커질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 점을 찍어봐서 확인을 하거든. 점을 찍어봐서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로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확인을 해. 근데 이거는 처음 배울 때만 이렇게 하고 실제 문제 푸실 때에는 그냥 요 앞에 있는 이 식만 보고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n분의 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수투할 때도 많이 다뤘던 식이잖아, 이제. 이게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분자분모에 뭘 보는 거였어, 이게? 차수 보는 거 맞니? 차수 보는 거. 그래서 차수가 이제 같으니까 그 가장 큰 차수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 비율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서도 하겠지만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n이 한없이 커질 때 우리 그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이 등비수열이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따지는 게 있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A는 1로 수렴을 하고 얘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밑줄 좀 채워보시면 이제 일반항 n분의 n 플러스 1은 이제 유리함수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개수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었고, B에는 이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값이 0으로서 작아졌었어.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열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특정 값에 만약에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 가까워지는 그 값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값에 가까워지는 게 이제 수렴이었고, 그리고 그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가 그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했어.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일반항 an이 그 수렴하는 값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금 전에 확인한 그 일반항 an, bn을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이제 취해주게 되면은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작성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n이 만약에 걸려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수열이 n이 안 걸려 있다. 그러면 상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리미트 an이 만약에 리미트 c와 같다면 an은 c가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런 수열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c가 계속 진행되면은 n이 뭐 무한대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냥 c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함수에서는 상수함수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수함수. 자, 이제 발산인데, 발산은 수렴의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이었는데 반대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따질 그 수열식이 2n하고 마이너스 n제곱인데,
자, 요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긴 하지만은 이 식에서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지면은 이 값이 당연히 커지는 거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n제곱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n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음의 무한대로 이 값이 커지게 되겠죠? 음의 무한대로. 자,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얘도 이제 밑줄을 한번 채워봅시다. 자,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없이 이제 위로 커지던가 아니면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처럼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거를 발산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발산한다. 그래서 이제 발산은 그냥 수렴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 그게 아니면은 발산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n이 만약에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이 마찬가지로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양의 무한대.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한없이 커지면 그 극한값이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한없이 값이 작아진다. 아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 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기호로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그림에서 2n에 대해서 n 무한대로 보내면은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값이 어디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발산하는 상황 중에서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a, b, n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꼴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 자, 이럴 때는 그 an 같은 경우에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주게 되니까 부호만 그냥 바뀌면서 숫자 1은 계속 고정이 되어 있죠? 숫자 1은 고정이 되어 있어. 자, bn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이제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긴 할 것 같은데 얘는 그 값이 뭔가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2배가 되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숫자는 2배가 되는데 이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이제 이 그래프로 만약에 점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n축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도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게 되는데 점점 벌어지는 모양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이지는 않는 겁니까?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는 않으니까 발산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얘는 그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진동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동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앞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거든. 앞에서 우리 관찰한 것 중에서 요 그림 2번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얘는 그 가까워지는 값이 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얘는. 자, 그래서 얘는 진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자, 만약에 수열이 수렴한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면은 이렇게 기호로 우리가 리미트 an이 알파다라고 쓸 수 있고, 발산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냐, 아니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냐, 아니면은 값이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하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함수의 극한 성질처럼 똑같은데, 자, 만약에 두 수열이 수렴하고 그 두 수열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한다. 이 수렴하는 값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수렴하는 정보 두 가지가 주어지면은 얘네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은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이 둘을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것들도 결국에는 수렴한다라고 수투에서도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배웠었죠? 수투에서도. 자, 만약에 실수배가 되어 있으면 그 실수배 된 거는 앞으로 끄집어내기가 가능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을 우리가 c를 끄집어낼 수 있고,
위에서 알파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얘를 C 알파로 바꿔서 볼 수가 있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저 덧셈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볼 수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3번도 마찬가지로 뺄셈도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고, 4번 곱셈도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an과 bn을 이게 찢어서 표현해 보실 수가 있었죠. 찢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알파 베타로서 표현이 됐습니다. 알파 베타. 자, 마지막으로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자 나누기 분모로 따로따로 리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분의 an 베타분의 알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타분의 알파. 자, 이제 나눌 때는 항상 주의해줘야 되는 게 있었죠. 자,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 조건까지 추가를 해줍시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래서 두 개가 수렴하면 걔네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도 수렴한다라는 요 내용. 이제 나중에 그 보기 문제로 기니디 합답형 문제로 저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수투에서 많이 봤던 형태들이야. 우리가 그 무한분의 무한꼴,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투에서는 0분의 0꼴도 있었고, 무한 빼기 무한꼴, 요런 형태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무한분의 무한꼴은 이제 이 분자도 커지려고 하고, 분모도 커지려고 하는 건데, 결국 분자가 커지는 거는 전체 분수가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 분모가 커지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 줘야 되겠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상충한단 말이야. 하나는 값이 커지려고 하고 하나는 작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게 더 우세한지를 이제 따지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어떤 게 우세한지.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다항함수 같은, 다항식 같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제 차수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주죠. 차수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2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근데 분자가 만약에 n세제곱으로 만약에 나왔어. 둘 다 이제 무한대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분자가 더 이제 우세하죠? 분자가 더 우세하다는 얘기는 이 차수가 조금이라도 더 큰 놈이 우세하다라는 거야. 차수가 조금이라도 더 큰 놈이.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예시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뭐 10에 뭐 10제곱 굉장히 큰 값으로 만약에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분자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얘는 엄청 작은 수야, 이제. 뭐 10에 뭐 마이너스 10제곱 굉장히 작은 수야. 근데 얘는 지수가 조금 더 큰 거야. 얘가 이제 지수가 이제 뭐 2.1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 이런 거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개수만 따졌을 때는 이게 분모가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이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얘가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얘가 0에 가까워지지만 이게 n이 이 차수가 조금이라도 더 큰 놈이 결국에는 우세하는 거야. n이 한없이 커질 때에는 지금 이 분자가 조금이라도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무한대로 결과가 나와줘야 돼. 무한대로. 그래서 지수가 조금이라도 큰 놈이 더 이제 센 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개수가 이제 차수가 같을 때에는 그 개수로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무한 빼기 무한꼴은 이제 루트가 있으면 보통 유리화, 루트가 없으면은 이제 최고창 묶어서 이제 표현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자, 요것도 이제 만약에 두 수열이 또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또 주어지는 거야. 아, A는 알파로 수렴하고 B는 베타로 수렴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항상 BN이 A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약에 나오면은 그 수렴하는 극한값 또한 같은 대소관계, 부동호 방향을 가져줘야 되겠지? AN이 항상 작거나 같대. 그럼 수렴하는 극한값도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것이고. 자, 2번은 만약에 CN이 그 사이에 껴있다. 근데 얘네 양쪽 둘의 극한값이 만약에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이제 뭐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죠? 양쪽이 같은 극한값이면은 가운데도 그 같은 극한값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극한값도 그 같은 극한값 알파에 수렴을 해야 된다.
라고 써볼 수가 있죠. 하지만 BN이 반드시 AN보다 큰 수열이라고 해서 극한값도 반드시 크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발레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발레. 뭐 간단하게 AN은 그냥 뭐 n분의 1로 잡고 그 다음에 B는 n분의 2로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B가 항상 크지만 둘 다 값이 몇으로 수렴하니 이거? 0으로 수렴하는 거 맞니? n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니까 그때는 등호가 붙어야 되겠지, 그죠? 당연히 이거 가지고 기니디 문제로 장단질 할 수 있겠지? 이걸로? 네, 그것도 잘 봐주셔야 되고, 이제.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성립하는데, 이제 여기서 등호가 이제 여기가 빠졌다라고 해서 여기가 빠지진 않는다. 주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내용은 사실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이 미적분 수열의 극한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요거지.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원. 자, 이제 공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런 거를 따지는 건데, 자, 만약에 이제 처음에 2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을 생각했을 때, 쟤는 당연히 지수가 커지면은 그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공비가 2이고, n이 커짐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양의 무한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저 3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이제 거듭제곱이 됨에 따라서 숫자가 점점 0으로 작아지는 거 맞니? 0으로. 얘는 제곱하면 계속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 값이 이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0으로써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 기호를 붙여주게 되면은 2의 n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3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그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이제 따져주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류를 이렇게 하거든. 이제 공비가 1보다 클 때,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는데, 나는 이제 이따가 문제 풀 때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서 쓸 거야, 이제. 자, R이 1보다 크면은, 1보다 큰 수의 거듭제곱은, 이런 등비수열은 아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던 거 있었지. 양의 무한대로. R이 1일 때, 그냥 1 넣으면은 값 자체가 1이어서 1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분의 1의 거듭제곱이든, 마이너스 3분의 1의 거듭제곱이든, 얘는 n이 커짐에 따라서 그 값이 0으로서 수렴을 하는 것이었죠. 0으로서 수렴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든, 아까 봤던,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든,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진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는 진동을 한다. 부호가 바뀌더라. 그러면은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수렴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수렴하는 범위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와 R이 1일 때로 나온단 말이야. 절대값이 1보다 작다를 풀면은 절대값을 풀면은 R이 그 풀마일 사이에 있어야 되고 수렴할 조건만 딱 쓰라라고 했으면 1도 수렴하는 거니까 1의 등호를 붙여주셔서 이게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에만 등호가 붙어있는 이게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앞에 첫째 항에 지금 곱해져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AR의 n-1제곱의 형태거든. 자, 얘가 수렴하고 싶으면 첫째 항 A가 0이 되는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위에 거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첫째 항이 이제 뭐가 곱해져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첫째 항이 뭐가 곱해져 있나?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제 요걸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첫째 항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첫째 항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이제 문제를 이제 본다. 문제를. 자, 수렴하는 수열을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수렴하는 수열. 자, 잘했어. 자, 그러면 수렴하는 걸로 고르래. 자, 이게 그 기억이 삼각함수거든, 삼각함수. 이게 n이 자연수이다 보니까 이제 1, 2, 3, 4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데
사인 2분의 n파이야. 이거 이제 n에다가 내가 이제 얘들아, n에다가 뭐 1, 2, 3, 4 뭐 좀 이제 넣어서 확인해 볼 건데, 자, 이게 사인은 주기가 몇 파이였습니까? 사인의 주기는 2파이 맞니?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분의 n파이인데, n이 4일 때 2파이란 말이야. n이 4일 때. 그럼 n이 4일 때까지는 이제 2파이가 나오니까 뭔가 이 4개만큼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것이고. 자, 1 넣으면은 사인 2분의 파이 몇이야? 사인 90도 1. 2 넣으면 사인 파이 몇이야? 사인 파이 0. 3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4 넣으면 또 0이고.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우리가 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무조건 사인 값이 0인 거 알고 있죠? 파이의 정수배일 때 사인 값이 0. 코사인은 반대로 2분의가 붙으면 값이 0이었고. 5를 뭐 넣어본다 해도 어차피 이 1, 0, 마이너스 1, 0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죠. 발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얘는 탈락이야. 자, 니은 같은 경우는 n-n분의 1인데 이제 n분의 1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 0으로 수렴하는 건 맞습니까, 이거? 분모가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근데 앞에 n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n이 한없이 커지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더라. 그래서 얘도 탈락. 우리 수렴하는 거를 지금 골라줘야 되겠죠? 수렴하는 거. 자, 디귿도 마찬가지야. n분의 1, 이런 분모가 차수가 더 컸을 때는 n 무한대로 날리면은 얘 0으로 죽으니까 얘는 로그 2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니? 로그 2로 수렴한다. 얘는 수렴하는 게 맞고, 디귿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은 생각해 봐야 돼. 디귿. 디귿은 기억이랑, 리을은 기억이랑 좀 미묘하게 다르거든? 이게 코사인 n세타가 있어. 그러면 n이 커지면은 이 코사인 이게 n세타, 세타의 정수배인데 분자가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지 알 수 있니? n이 커지면은 세타가 뭔지 몰라가지고 분자는 그냥 뭐 지 멋대로 놀겠는데 근데 분모에 또 n이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에 그런 관계없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분자가 어떻게 되든 내가 뭔지 몰라도 분모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이 맞고. 자, 미음도 비슷한데 1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 분모에 n이 있고 분자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있어. 분자 때문에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거야. 하지만 분모가 지금 이게 한없이 커지면 얘를 0으로 보내는 성질이 있으니까 1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비읍인데, 자, 요거는 이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이제 유리화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분자가 n 플러스 2, 1차식이고, 1차식. 그 다음에 분모는 잘 보시면, 루트 9n 제곱은 뭡니까? 루트 9n 제곱은 몇 차식이니? 1차식으로 볼 수 있니? 루트는 지수 절반 하는 효과니까, 이제 분자가 n 플러스 2인데, 분모는 루트 9n 제곱, 최고창만 따졌을 때, 얘는 3n처럼 간주해도 상관이 없죠? 3n처럼. 그래서 개수로서 계산하니까 3분의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비읍도 맞다. 그래서 다림이 B.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거, 이거 판단하는 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리을. 저거 분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라는 거야, 저거. 분자. 코사인 n세타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필수예제 2번을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가장 그냥 기본적인 문제야. 저거 극한값 계산하니까 2분의 1이다. 라는 거거든. 자, 이제 루트가 이제 있는데,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앞에 거도 무한대가 돼. b가 지금 뭔지는 몰라도, 만약에 b가 이제 양수라고 가정을 해버려가지고, 얘가 n 무한대 보낼 때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우세한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 문제인 거야. 앞에 게 우세하면은 결과가 무한대, 뒤에 게 우세하면은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고, 만약에 그 우세한 정도가 비슷했을 때에는 그 개수로서 얘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수로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b가 양수면은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b가 음수면은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이거는 이제 무한대가 되지 않니? 무한대가? 이거는
2분의 1로 수렴하는 결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B가 양수로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B가 양수로서. 그리고 이제 유리화를 이제 거쳐줍니다. 이렇게 된 형태일 때는 합차로 이제 유리화를 좀 이제 들어가줘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36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bn이 원래 있었지만 우리는 그 플러스를 곱해줘가지고 유리화를 좀 시도를 하겠다. 유리화를. 자, 그러면 나누기 해주시면서 분모 루트 36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써주시면, 그러면 이제 분자는 합차로 처리해주게 되면은 뭐 제곱 빼기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제곱에서 이제 여기 제곱 빼주는 거니까 동류항 36 마이너스 b제곱 n제곱 플러스 an 분모 루트 자 36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n 이렇게 나오겠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요거는 n에 대해서 뭘 보는 문제입니까, 이거? 차수 보는 문제 맞니? 차수. 그러면은 분모가 지금 몇 차식으로 볼 수 있니? 분모는. 네. 요거는 이제 1차지. 얘는 6n으로 간주해도 상관이 없죠? 6n으로. 그 다음에 b가 이제 지금 양수인 게 확실했기 때문에, 양수인 게 확실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플러스 bn으로 그냥 냅둬도 됩니다. 분모가 1차식인데, 최종 결과가 2분의 1이 나오려면은, 분자도 1차식으로 나와줘야 됐고요. 분자도. 그래서 얘가 이제 2차 항 부분이 없어져야 1차 항만 깔끔하게 남는 거 알겠니? 분자 2차 항이 없어져야.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없어지려면은 B가 이제 8마 6이 가능하지만 양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B는 유일하게 6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요거 계산 마저 해주시게 되면은 A가 나오긴 하겠죠? 그럼 A도 몇이 나오니? 6 나오니? 네. 그래서 요거 개수로서 계산한 게 2분의 1이다. A가 6으로서 계산이 되겠네요. 6으로. 그래서 요 A, B가 둘 다 6으로 나와서 더해서 1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2. 유리화 그냥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 게 또 있어. 이게 그 세제곱근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세제곱근. 그래서 세제곱근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세제곱근, 그 다음에 뭐 8n 세제곱 이런 꼴도 나올 수는 있지. 따지고 보면은. 얘는 어떻게 간주할 수 있니, 얘는? 세제곱근 8n 세제곱은? 얘는 이제 8이 이제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n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이죠. 2n으로. 예, 요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세제곱근도 나올 수가 있더라. 세제곱근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필수의 이제 3번.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자, 이제 요 문제. 3-1번, 3-2번이 있는데, 3-1번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제대로 푸는 방법도 있고 빠르게 이제 스케치하듯이 이제 푸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풀잖아요, 이제. 빠르게 그냥 객관식으로 나왔다. 아, 빨리 풀고 싶다. 아, 집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면은 얘가 이제 그냥 A를 그냥 대충 그냥 얘가 그냥 4니까 양변 저 괄호로 나눠서 2n 빼기 3분의 4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로 간주해서 대입해도 답은 나온다. 답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은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뭐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점수 하나라도 더 맞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A를 그냥 간결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도 답은 일단 나오겠습니다. 답은 이제. 답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n의 개수, 우리가 따지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2n-3분의, 분배합시다, 그냥. 12n 플러스 100 해서, n의 개수로서 계산해서 6이라고 일단 답은 이제 나오긴 할 거야. 6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진짜,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얘를 이제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은 막 문제가 조금 이제 좀 쓰기 귀찮아지죠,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도 푸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 푸는 방법이. 2가지를 일단 다 이제 소개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저 통째로 얘를 이제 bn으로 두시고, 2n 빼기 3에 an으로 두시면, 여기서 an을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2n 빼기 3분의 bn으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서술형으로 쓸 때, 통째로 치환해버려가지고 그 an을 구해낸 다음에
저 우리가 이제 구하라는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5 플러스 3n. 그 다음에 an을 이제 2n 빼기 3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요거를 우리 마저 계산을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2n 빼기 3.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bn n 플러스 25bn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bn이 지금 우리가 4라는 값으로 이제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n이 4로 간다. 아, 그럼 얘가 이제 4겠구나. 라고 이제 푸는 풀이도 이제 가능하겠고, 이렇게 푸는 풀이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가 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있잖아. 구해야 되는 값을 저거를 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25 플러스 3n an 알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 2n 빼기 3an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지. 2n 빼기 3an. 그러면은 저 2n 빼기 3an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야. 저기 an이 있으니까 2n 빼기 3an을 강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 강제로 만든 거 다시 나눠주시고 기존에 있던 25 플러스 3n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25 플러스 3n. 그러면 얘가 이제 어느 값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이제 4로 이제 수렴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개수로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저 형태를 이제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야. 저 형태를 강제로. 이렇게 서술형에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서술형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거 쓰는 방법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가 3-2번.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지워도 되니? 예, 다 쓰셨으면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3-2번 또 보시면,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는데, 걔네 가지고 이제 뭔가 그 계산한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어. AN, BN이 3이고, A인제곱, Bn제곱이 5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애초에 AN, BN이 수렴한다라고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해. 이제, 얘를 이제 빠르게 풀 때에는 그냥, 대충 이제 얘를 그냥 뭐 알파, 베타라고 넣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 식을 만족하는 뭐 알파, 베타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또, 이거, 얘를 제곱을 이제 해본단 말이죠. 얘를 제곱해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9가 나오는데, 자, 얘가 이제 그 완전 제곱식 전개해주면은, 요렇게 또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가 또 이제 5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 이렇게. 5라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9가 5 더하기 2 알파 베타니까 5 더하기 2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2라고 확인이 됩니다. 2.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베타가 2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이거 이제 뭐 연립해서 구할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로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해 볼 수도 있죠. 방정식 작성으로 들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더라. 근데 그놈의 근이 뭔데? 알파 베타더라. 라고 써볼 수가 있죠. 이거는 또 인수분해가 또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했을 때는 하나가 1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2가 나오긴 하는데 문제에서는 이 조건이 있잖아. 그 bn이 더 큰 놈이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베타를 결정해 주시면은 알파는 1 베타는 2 라고 결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사실 바로 대입해도 답은 나온다.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저 AN, BN의 그 수렴하는 극한값을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그냥 정해버리면은 저기다가 그냥 바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대입해서 푸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2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2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5분의 1로서 계산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서술형이면은 지금 푸는 거 조금만 가다듬으면 되는데, 좀 차리자. 조금만 가다듬으면 되는데, 이제 애초에 수렴한다라고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서술형이면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요거 좀 조금 더 신경 써서 써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다. 라고 이제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라고 쓰는 게 가능한 거야. 요거 하나만 추가시켜주면은 서술형에서도 이제 큰 문제는 없겠다. 서술형에서도. 자, 얘가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알파 베타라고 이제 두는 풀이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둬도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써주시고. 다 썼니? 왜? 정신 차렸니? 그래. 일찍 올 거야. 괜히 늦게 와가지고 앞차량게 되고. 네? 자. 그래서 얘는 뭐 이제 어렵지는 않고, 객관식으로 나와도 이런 문제는 이제 바로 1분 이내에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요 정도는. 그 다음에, 자, 문제가, 요게 아니고, 자, 요거죠? 자, 요거를 이제 보자. 요거를.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얘도 우리가 사실 빠르게 푸는 게 가능하고, 서술형이 만약에 나왔을 때 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생각보다 서술형이 좀 잘 나오는 편이야, 얘는. 그래서 쓰는 요령이나 방법을 좀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얘를 보시면, 처음에 뭔가 EBN의 범위가 주어지고, AN의 정보 주어지고, BN을 이제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얘를 빠르게 푸는 방법은 사실 우리도 이제 알아. 왜냐면은, 이제 저거 이제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4분의 AN 빼기 N분의 1, BN, 그 다음에 4분의 AN 플러스 N분의 1. 이런 식으로 B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BN의 극한값 구하는 거니까, BN의 극한값은 내가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극한값을 대신 한번 구해본다라는 거지.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an 마이너스 n분의 1. 요거 한번 극한값 계산해보시면, 지금 an이 지금 수렴하는 그 값이 또 확인이 또 돼요.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2라고 수렴한다. 그래서 an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2를 이제 넣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되느냐. 이제 an에다가 2를 넣었다 치면은 얘가 이제 2분의 1 빼기 0에 대해서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2분의 1이 된다.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도 내가 동일하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더라. 얘도. 그래가지고 얘도 2분의 1 더하기 0에서 2분의 1이더라. 서술형에 쓰실 때에는 요거까지 좀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알아서 가운데 놈의 극한값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줘야 되는구나.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얘도 2분의 1이구나 라고 써주면 된다. 졸리다. 서술형에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줘야 돼. 이제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얘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니까 가운데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쓰면 되고, 객관식이면 그냥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해도 바로 답이 나오죠. 얘는 하나만 해도 바로 답이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BN의 극한값 구하는 거다 보니까 BN으로 이제 범위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양쪽 둘 비교하는 건데, 이제 저 3-2번을 한번 4-2번을 한번 보시면 4-2번 쟤는 이렇게 나와 있어. 4-2번은 9n제곱 마이너스 5n 그 다음에 몇이야 이거?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3n 빼기 1의 an 그 다음에 자 우변은 지금 3n 빼기 3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내가 이제 전개를 해서 쓸게요. 전개를 해서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이렇게 쓸게. 자 이제 우변은 전개해서 저렇게 썼고,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내가 AN만 좀 남겨보고 싶어서 3n 빼기 1로 한번 좀 나눠볼게. 3n 빼기 1로. 그럼 9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에다가 가운데가 AN이 되면서 3n 빼기 1분의 자 9n제곱 빼기 플러스 6n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정도만 이제 써도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는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건 AN에서 그 문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값 구하는 거 나와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게? 이거 3n으로 간주해도 되니? 3n? 이거 3n으로 볼 수 있지, 3n으로. 간략하게 3n으로 처리가 가능. 얘도 마찬가지로 3n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A를 그냥 3n으로 그냥 간주해서 풀어도 답은 나온다. 3n으로 간주해서. 왜냐면 n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물론 발산하는 거기는 한데 최고차항만 따졌을 때 얘가 이제 3n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3n으로. 이렇게. 3n으로 볼 수 있고 뒤에 짜잘짜잘하게 남는 거는 그냥 딱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긴 하다. 그래서 빠르게 풀 때는 그냥 3n을 대입해 주면은 얘가 이제 답이 2라고 바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서술형에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서술형에서는 그 AN의 범위를 사실 구하는 게 아니고 n분의 AN의 범위를 구해야 돼. n분의 AN. n으로 한 번 더 나눠준 3n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이제 자 9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 해가지고 그 n분의 AN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3n제곱 마이너스 n 들어가서 여기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자 우리는 요 놈의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요 놈의 범위 요 놈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게 지금 차수가 어떻니 얘네들이 차수가 같죠?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얘네와 얘네 극한값.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한번 저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3분의 9로 나와서 3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버려가지고 계산해 버리신 게 얘가 3이 나오니까 아 가운데 있는 n분의 an도 어디로 가겠더라. 얘도 이제 3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n분의 an의 값을 찾아가지고 극한값을 찾아가지고 요 n분의 an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저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활용을 해주는 거야. 저기다가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더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an 더하기 n 그 다음에 이제 2n 그 다음에 더하기 7이 있죠. 요게 있는데 우리는 n분의 an의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n분의 an을 써먹으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니?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주면은 n분의 an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n분의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자 분모는 2 플러스 n분의 7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가지고 아 얘가 이제 값이 아까 3으로 수렴했었구나 3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0분의 3 플러스 1에서 2라고 쓰는 겁니다.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n분의 an을 이제 구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돼. n분의 an. 그러니까 확실히 서술형을 푸는 게 많이 귀찮지. 귀찮죠.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쩌겠어 이제. 우리 대학 가야지 이제. 그죠? 대학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대충 풀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지만은 그냥 디테일하게 풀면은 이제 좀 빡세더라. 라는 유형이었고, 그런 유형이었고. 자, 이제 여기 수요일 극한의 활용을 이제 볼 건데, 이제 이 활용 문제가 이 내신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그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데 항상 잘 나오거든, 이제. 아마 이제 요번 너네 이제 한 그 12일 남았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12일 남았죠. 다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때 아마 이제 29번 문제가 이게 나올 거야. 29번 문제가. 나 예언 하나 해볼게. 29번에 요거 나올 거야. 29번에 이제. 자, 이런 이제 막 도형 막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 나올 건데, 자, 얘는 그 y는 n이랑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뭐 a, b라고 하고, 뭐 수순함을 내려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 일단 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프를. 뭐 정말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은 그래프 안 그리고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일단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우선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저 두 로그 함수를 좀 그려줘야 돼. 로그 함수. 우리는 이제 그 로그 함수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점근선부터 해가지고 얘는 점근선이 2분의 1이고 얘는 점근선이 이제 2니까 요거 베이스로 해서 그려보자. 그럼 점근선 2분의 1호는 여기라고 치고 이게 마침 x에 0 넣으면 1이거든. 0 넣으면 0이거든. 얘가 이제 0,0 지나거든.
그래서 쟤는 왼쪽 위로 이렇게 이제 향하는 그래프일 것 같고. 자, 얘 y는 로그 2의 4x 빼기 8. 이거 x에 이제 2일 때가 점근선이니까 2일 때 점근선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저 y는 n, 자연수의 n인데 y는 n이라는 요 상수함수와 이제 그었을 때 교점이 이제 각각 a, b라고 나와 있거든요. a, n, b, n. 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는 cn, dn이래. 여기가 이제 cn, dn이라는 거야. cn, dn. 그랬을 때 원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OAC, OBD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라는 겁니다. OAC, OBD.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점을 이제 이었을 때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OBD,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좌표만 잘 구하면은 넓이도 금방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되겠지? 요거 y는 로그 2의 1-2x. 그 다음에 이제 y는 로그 2의 4x 빼기 8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y에다가 n 넣어가지고 요거 좌표 구할 거야. y에 n 넣어서 얘는 로그 2의 1-2x. 요거 지수식으로 바꿀 수 있죠, 우리 이거, 그죠? 지수식으로? 2의 n제곱은 1-2x. 그 넘기고 나누고. 그럼 이제 x 구해보시다 보면은 1-2의 n제곱분의 2 이렇게 등장할 거야. 이게 여기 좌표가 되겠더라. 1-2의 n제곱을 2로 나누고, 걔를 이제 2로 나눠주시고 y좌표 n 나올 것 같고. 자, 오른쪽 만나는 여기 bn도 우리가 확인을 해줄 거야. bn도 그냥 구해봅시다. 얘는 로그 2에 4x 빼기 8 플러스 1. 그러면은 얘는 1 넘기고 이제 지수식으로 바꿀 거야. 그럼 n-1로 우리가 이제 했을 때 2의 n-1 제곱이 4x 빼기 8이다 라고 나오죠, 이제. 그죠? 그 넘기고 x를 구해보시다 보면은 x는 2의 n-1 제곱에 플러스 8을 4로 나누게 된 거야. 이렇게. 얘는 이제 2의 n-1 더하기 8을 4로 나눠주고 y대표가 n이더라. 요거거든. 그러면 이제 넓이식 세울 수가 있겠죠? 넓이식을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AB, OAC, 여기 왼쪽에 이제 PN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오른쪽 부분이 QN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넓이식 세워줄 건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X좌표가 음수니까 부호 처리 잘해줘야 돼. 부호 처리. 그래서 얘는 이제 부호를 뒤집어주면은 길이가 양수로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PN은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얘 부호 뒤집어서 2분의 2n 빼기 1, 그 다음에 높이는 n. 그 다음에 QN도 마찬가지로 여기 좌표 활용해서 2분의 1, 4분의 2의 n-1 플러스 8,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사실 이거 넓이식을 풀로 안 써도 사실 지금 구하는 게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넓이의 비율. 근데 두 삼각형이 결국에는 높이가 같으니까 사실 이 밑변의 길이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저 비율은.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어찌됐든 n 2분의 1 약분시켜가지고 요 남는 것들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가 있지. 이렇게 pn 나누기 qn을 쓸 수가 있잖아, 이렇게. 예전에 내가 매개 변수 미분법 할 때도 그 dy dx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야 보기가 이쁘니까. 그럼 마저 계산한 거 남는 거는 이제 요거 2 하나 더 약분 될 것 같고, 2n-1 플러스 8에다가 이제 2배에다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결국에는 얘가 무슨 극한이냐면은 등비수열의 극한인 거 맞니?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 공비가 그 차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공비가 차수 역할. 그래서 공비가 이제 같게 되면은 그 개수로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였는데, 이 지수가 이제 맞춰져야 돼요. 지수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좀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지수가 n으로서 맞춰지게 되겠고, 이제 요 개수를 읽어주니까 얘가 이제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4다.
공비의 절대값이 같을 때에는 우리가 요 개수로서 계산하는 거였죠? 개수로서. 네, 공비가 차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요 위아래를 분자분모를 2의 n제곱으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입니다. 2의 n제곱으로 나눠서 그 0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푸는 게 올바른 풀이야.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4로 해주시면 됩니다. 4. 막 이런 문제를 막 되게 막 어려워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막 이런 로그 함수도 못 그리고 있으면 이 문제는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식을 이제 넓이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넓이식을 세우는 과정, 요 좌표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제 보자. 등비수열의 극한. 자, 이제 방금 전에도 사실 다뤘던 그 문제가 등비수열의 극한이긴 한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공비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복잡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그 공비가 차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놈을 생각할 거야.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놈. 그래서 공비에다가 절대값을 했을 때, 얘가 더 큰 놈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대상이야.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양수니까, 공비가 가장 큰 놈이 5로 볼 수 있니? 5. 그러면은 이 가장 큰 놈의 개수를 읽어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되더라. 그럼 저거만 단독으로 읽어주면은 5의 n 플러스 1 나누기 마이너스 4의 5의 n으로 나와 있고, 분자 5 하나 끄집어내 버려가지고 5 곱하기 5의 n 마이너스 4 곱하기 5의 n 들어가서 답은 일단 마이너스 4분의 5를 찾을 수가 있죠. 답은 이거 됨. 이런 게 막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생각하지만 이게 항상 모의고사 2점짜리로 나오더라. 모의고사 2점짜리로. 틀리시면 안 되죠, 그죠? 모의고사 2점짜리로 이게 나오더라. 자, 여기서 하나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 내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한번. 자, 요런 식 한번 생각해 볼까? 자, 3의 n-1 더하기 이제 4의 n제곱 빼기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쓸게 이제.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 2n 더하기 1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는 공비의 절대값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해 주는 게 좋냐? 자, 공비가 이제 3도 있고 4도 있어. 얘는 공비가 몇이니? 얘는? 이거 3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지수의 마이너스까지 같이 처리해줘야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지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도 2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 n 앞쪽을 봤을 때 이게 공비 맞니? 이게 제곱이 공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을 요 4로 얘로 이제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 개수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n 앞쪽을 좀 잘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 n 앞쪽. 그리고 지수가 또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가 있는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제. 요거 이제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거 이제. 내신에서는 특히 이게 안 나오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안 나오면 뭐라고? 그거 시험이 아니라고, 이제. 그건 학교가 아니야, 그거는. 웬만한 학교에서는 이걸 안 낼 수가 없어. 이게 웬만한 교과서에서도 다 있어. 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범위 나눠서 푸는 문제야. 자, 이게 아까 개념서에서 우리가 했던 범위 나누는 거랑 좀 다르게 한번 나눠 가볼게. 보세요, 이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그 아래 n제곱이 만약에 있으면, 이제 나는 분류를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거 아까 기억납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이 만약에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이제. 이때는 이게 공비의 절대값이 이제 이게 1보다 큰 상황이어가지고 거듭 제곱해버리면은 발산해버리는 거 맞니? 플러스이면은 양해무한데 이제 마이너스면은 그 진동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니까 얘는 내가 발산이라고 할 거야, 발산. 근데 이게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방법이 또 이제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1일 때는. 그리고 문제들에 따라서 마이너스 1도 고려해주던가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 있어. 그건 대입해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얘는 문제들에 따라서 다를 거야. 자, 아까랑 조금 다르게 나는 분류를 해서 그 공비의 절대값이 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공비의 절대값이 1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분홍 색깔로 세 가지로 좀 나는 범위를 나눠서 지금 썼는데 자 아까 분류도 물론 괜찮고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이렇게 나는 분류를 해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래 n제곱 단독 항은 이제 0, 발산, 1, 그 다음에 그때그때 다른 요 케이스들을 좀 따를 건데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이제 x가 마일이 아니라고 해서 마일인 건 제외하고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저 식에서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저 fx식을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x의 포지션을 봐봐. x가 여기서는 공비야, 공비. 내가 지금 들은 예시는 r이 공비지만 여기서는 x가 공비거든요. 그럼 이제 이 x, 공비의 범위를 내가 지금 이렇게 분류 나눈 것에 의해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첫 번째, 마 1과 1 사이에 만약에 갇혀있게 되면은 얘는 이 아래 n제곱이 다 0으로 죽는 거거든, 0으로. 그래서 얘네가 다 0으로 죽습니다. 아래 n제곱이 다 0으로 죽는 상황이야. 그럼 뒤에만 남는 거 맞니? 뒤에만 남는 거? 뒤에만 남는 거 맞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가 0으로 죽으니까 이제 식을 한번 중간 가서 쓰면은 0-2분의 0 플러스 6 해가지고 마3이 등장해요. 마3. 얘가 마3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크거나 마1보다 작을 때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때는 그 아래 n제곱이 이제 그 발산하는 상황이거든. 발산. 그러면 이때는 이 x의 n제곱이 발산하기 때문에 이 공비의 절대값을 이제 확인해서 지금 공비의 절대값이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그 개수로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아래 n제곱이 발산하기 때문에 이제 아래 n제곱이 들어있는 저 항에 대해서 개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래 n제곱이 자 여기서는 x라고 씁시다. 여기 지금 문자를 r이 아니라 자 이거 좀 x로 좀 수정 좀 해줄게요. 자 x로 좀 수정해 주겠습니다. x 그래서 x의 n제곱 그래서 x의 n제곱이 들어있는 항의 개수를 좀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x의 n제곱이 들어있는 항의 개수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는 이제 x의 n제곱 부분 개수 좀 맞춰보게 되면은 x-1제곱 끄집어내고 자 저 x의 n제곱만 봅니다. 그 다음에 3의 x의 n제곱이 있다 보니까 요 개수 3x분의 1이라고 써볼 수 있네 얘들아. 3x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니? 3x분의 1 이게 가능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류는 이제 그 공비가 1일 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1 바로 직접 대입이야. 직접 대입. 1을 넣어주시면은 얘가 이제 몇이야 이게? 3-1분의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1 더하기 6이니까 7 나오나 얘가 이제? 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7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fx를 이제 다음과 같이 결정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f3분의 1 a, f4 b라고 나와 있으니까 x에다가 이제 3분의 1 넣어서 a다 라고 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x에다 3분의 1 넣어서 a. 그럼 3분의 1은 어디 들어가야 되는 얘는 그럼? 3분의 1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맞니? 이 범위 안에? 여기 들어가니까 그 값이 얘가 마3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마3. f4는 4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4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4, 3, 12분의 1이야. 그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최종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이거 fx 이거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거 fx. 이거. 그 시험 문제에서 이거 거의 항상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꼭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 업그레이드 버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당연히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저 밑에 있는 7-2번 있죠.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야. 자, 그럼 7-2번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2번. 이번에는 공비가 조금 달라. 잘 보면은 그 R제곱이 분자가 N제곱이 아니거든? X에 막 2N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 보이니? X에 2N. 그러면 X에 2N은 공비가 X가 아니라 X제곱으로 생각해주는 거 맞니? X제곱을 공비로 생각해줘야 돼. 자, 이제 7-2번으로 이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7-2번으로. 자, 7-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야. X제곱이 공비. 그럼 내가 아까 분류했던 기준에 의하면 원래 공비가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내가 원래 세웠던 기준은 요 4개였거든. 요 4개. 근데 X제곱이 공비란 말이야, 이제. X제곱이 공비. 그럼 이 X제곱으로 공비를 바꿔서 생각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일과 1 사이가 또 등장하고,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X제곱이 마일보다 작은 상황도 있고, X제곱이 1인 상황,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의미 없는 것들이 좀 있어. 의미 없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은 일단 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시해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무시해도. 얘도 X제곱이 음수가 될 수가 없어서 무시. 얘도 무시가 일단 가능해. 무시. 그래서 X제곱이 공비일 때에는 결국에는 이 X제곱이 1보다 작다가 남아서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고, 얘도 풀어주게 되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일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고,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X가 이제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등장해. 뭔가 안 되는 거 처리해주고 나니까 처음 거랑 뭔가 비슷하게 나왔다. 처음 거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제곱이 공비여도 그냥 처음 것처럼 그냥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처음 것처럼 써도. 이렇게 써도 똑같이 나옵니다. 형태가. 똑같이. 처음 것처럼 써도 된다라는 거야. 자, X제곱이 공비여도 적용해보니까 똑같이 나오게 돼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서 작성을 해볼게.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를 이제 우리가 마일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큰 거하고 마일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대입해준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처리를 해볼 건데, 요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0으로 죽는 거였죠? 얘는 X제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0으로 죽이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2X 플러스 1만 남게 될 것이고, 2X 플러스 1. 요거는 이제 그 발산하는 범위죠? 발산하는 범위. 그래가지고 그 공비의 절대값의 그 개수를 봐야 하는 부분이야. X 2N제곱의 개수 보니까 여기 지금 X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 확인됩니까? 분자에서 X 2N에 X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요 두 번째 상황은 X로서 fx가 나오게 되더라. X로서.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X에다가 직접 1 넣으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해. 요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이제 음수가 나오거든요. 요거 잘 알맞게 대입해 주셔야 되고, 1을 넣어주게 되면 저기 몇이야? X 몇입니까? X 플러스 1이니 이거? 그럼 X가 1이니까 2가 나오게 되겠네. 2가 나오게 될 것 같고, 마이를 대입해 주시면은 이게 마이를 대입한 거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를 대입하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는 마 1이 아마 되게 될 거야. 마 1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요 fx가 이제 완성은 이제 되는 것 같고, 이제 어떤 gx라는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요 fx를 이 좌표 평면에다가 잘 나타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처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잘 구해놔야 돼. 이거를. 하나라도 잘못 구하면은 틀리겠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그어보시고, 1일 때도 한번 그어보시어 가지고 함수를 그린다. 자, 1일 때는 2,
점 찍어볼게. 여기 1, 마이너스 1, 여기 2. 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일과 1 사이에서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이제 그린다라고 했는데, 2x 플러스 1은 조금 더 위로 그릴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한 여기 정도 3이 존재해가지고 3.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채워지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요 x. y는 x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자, x는 이제 이렇게 여기 잘 알맞게 해주셔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반대편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꺾여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분홍 색깔이 이제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y는 fx의 그래프야, 이게. y는 fx의 그래프. 그치. 표정이 막 안 좋아지잖아, 지금 벌써. 마음에 안 들잖아, 이게 지금. 그랬을 때, 저 2분의 1x 플러스 1과 이제 교점 찾는 건데, 저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은 y절편이 1이니까 2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 얘가 이제. 기울기가 한번 작성해보면은, 여긴 기울기가 1이고,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2가 되는 구간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1이 되는 구간이어서, 기울어진 정도도 좀 잘 생각해봐야 돼. 기울어진 정도. 얘는 2분의 1이니까 뭔가 조금 더 완전 완만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다 보니까 얘는 교점이 여기 하나 해서 2개밖에 안 나올 거거든. 2개밖에. 2개 나오는 거 확인되니까 2개 나오는 거. 2개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장난질을 하고 싶으면은 기울기를 막 평행하게 내지 않겠니? 기울기가 1이거나 2 이딴 식으로 내지 않겠니? 그때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1이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기울기가 1이면 얘네랑 평행한 거거든요. 얘네랑 지금 기울어진 정도가 좀 뭔가 안 맞는데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이제 만약에 1이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만나는 게 이제 없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서 교점이 2개가 될 것 같다. 기울기가 1이면은 평행하니까 여기서는 안 만나겠죠. 여기서는 위에서 안 만나고 밑에서도 당연히 평행하니까 안 만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또 잘 그려줘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점이 2개로 나옵니다. 교점이 2개. 요 유형 잘 해줘야 돼. 요 유형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 1번, 2번 둘 다 잘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 자, 이제 필수예제 8번 보고 9번도 보고 그 다음에 뒤에 급수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급수. 그래야 이제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8번을 봅시다.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기억납니까? 등비수열 수렴 조건. 일단 첫째 항 이제 신경 써야 돼.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공비의 범위가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야. 등비 수열의. 이 수열 보면은 첫째 항이 A 빼기 5잖아. 얘가 첫째 항이잖아. 그리고 뒤에 관찰해 보시면은 여기 이게 공비가 되는 거잖아.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그냥 저거 가지고 그냥 첫째 항이 0이고 혹은 저 공비라는 놈이 저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얘가 1 이하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것만 잘 풀면 됩니다. 요것만 잘 풀면 되거든. 그래서 앞에는 A가 5가 나올 것 같고 뒤에는 3 곱해서 좀 더 다듬어 보시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연립부등식 풀어줘야 되겠지? 요것도 풀고 두 번 풀어줘야 될 거야. 근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얘는 마3을 넘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뒤에 있는 초록색은 저 3을 그냥 넘겨주시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되거든. 요런 식으로 되거든. 자, 요거는 뭡니까 얘들아? 이거는 이차함수가 항상 붕 떠있는 모양 맞니? 이거 붕 떠있는 모양.
이렇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모양인 거 확인됩니까?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판별식 들어가줘야 되겠지, 판별식. 판별식이 짝수 공식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x축이랑 교점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 절대부등식이지.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얘는 이제. 얘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요것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잘 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요 A의 범위 등장하고 요 A 값 하나까지 추가시켜 주셔가지고 정수 A 개수 세주면 되겠죠. A가 여기서 5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니까 이제 더해서 6개라고 작성하는 거야. 6개. 놓치기 쉬운 거는 첫째 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항. 그리고 요거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네 필수예제 9번. 너네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문제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문제? 가장 좋아하는 문제.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너네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야. 자, 사실은 개빡치는 문제죠. 그죠? 네. 자, 이제 보면은, 이것도 사실 얘들아, 좀 해보면은 조금 이제 감이 좀 오고, 그 다음에, 이게 틀릴 때에는 발레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발레가 좀 몇 개 자주 쓰이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자주 쓰이는 거를 몇 개 좀 외워두면 좋아. 그래서 그 발레를 이제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게 되면은, 이거 안 되는데 라는 게 확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자, 수열 A, N, B는 있을 때, 자, 기억. 곱한 게 0으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해. 근데 A가 0으로 수렴 안 하네? 그럼 B가 0으로 수렴한다. 맞을까, 틀릴까? 곱한 거는 0인데 A가 0이 아니네? 그럼 B랑 곱해버려가지고 0으로 뭔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맞니, 틀리니, 이거? 왜 틀립니까? 예, 요거는 발레가 있습니다, 발레. 얘는 틀립니다. 내가 지금 쓰는 발레는 자주 나오는 발레니까 외워놔야 돼, 이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설정해주면 돼. A, N, B는, 자, 자주 나오는 발레야? 이건 좀 외워놔. 그냥 10, 10 왔다 갔다 이제 배치해주면 돼. 얘는 01, 01 왔다 갔다 배치해주면 돼. 이렇게 배치해버리면은, 세로로 곱하면은 무조건 0이거든? 근데 A, B 둘 다 수렴하지가 않죠. 진동 발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많이 쓰이는 발레니까 이건 좀 기억해 놓으세요. 1010, 0101. 잘 기억해 두시고. 1010, 0101.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니은? 자, 니은. 자, 저거 이제 리미트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이 0이면 an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 수렴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 수렴합니까, 이거? 이거 수렴 아니에요, 이거?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수렴할까, 안 할까? 얘를 로그 n으로 만약에 잡아버리게 되면은, 요게 될 것 같다, 요게. 요거로 잡으면은, 로그 n 플러스 2에서, 자, 여기 위에다가, 로그 n 플러스 2에서 로그 n 플러스 1 빼주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요게 맞네. 그럼 얘는 빼주시게 되면은, 이제 얘 나눠주게 되니까 로그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요게 되는데 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가 1로 처리가 되니까 얘가 값이 0으로 나오는 거 맞네? 0으로? 요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 함수가 이제 이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앞에 전제 조건은 만족을 하는데 이 로그 함수 자체가 완만하게 올라가지만은 값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발레가 있을 수 있다. 로그 함수의 발레가. 예.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지수 함수는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요 로그 함수가 일단 맞겠고 얘가.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발레가 이제 뭐냐면은 그 로그 함수를 발레로 잡아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로그 함수. 로그 n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자, 요거는 쉬워. AN 발산, BN 발산. 그러면 더한 게 발산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이거는 안 되죠? 그냥 간단한 예시로서 그냥 뭐 n하고 마이너스 n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n하고 마이너스 n. 그래서 얘도 틀립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인데, 리을.
자, BN분의 AN을 수렴하고 저게 발산하면은 BN이 발산하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이 0이야.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분의 0이 아니고 얘가 이제 지금 수렴하는 거잖아. 얘가 이제.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발산이야. 값이 막 이제 막 한없이 커지거나 막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가 수렴을 하려면은 얘 BN이 그럼 어떻게 나와줘야 될까? BN이? 만약에 BN이 수렴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떤 특정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발산하게 되면은 이게 결과가 수렴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게? 수렴으로? 얘가 만약에 수렴이야. BN이 만약에 수렴. 그러면은 수렴분의 발산을 했을 때 얘가 이제 결과가 수렴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야. 수렴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뭐 0으로 수렴할 때에는 얘가 이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항상 수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얘도 똑같이 발산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얘가 발산해줘야 되지 않을까. 발산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보시면 자 AN, BN 더한 게 수렴 그 다음에 AN이 수렴 그러면 둘이 뺀 게 수렴 미음은 맞니 틀리니 이거 지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더한 게 수렴이야. 지금 더한 게 수렴. 그리고 얘도 AN이 수렴이니까 얘네들이 사칙 연산한 것도 수렴하는 거 맞네. 사칙 연산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 B도 수렴하는 것이니까 A에서 B 뺀 것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쟤네들이 뺀 것도 수렴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시간이 애매한데. 분수.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수특도 우리가 좀 이제 같이 좀 병행해서 할 거야. 얘들아, 수특도. 그래서 일단, 이제 확통하시는 분들 수특 우리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미적분들 일단, 수특을 일단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요거 우리 테마 푸는 것 플러스 수특까지 일단 푸는 게 숙제입니다. 그 한 단원. 알겠지?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급수까지는 좀 못할 것 같고, 수능 특강에서 우리 지금 한 수열의 극한 문제 이거 3개, 4개밖에 없거든요. 요 4개만 일단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4개만 확인하고. 자, 요거만 확인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이제 그냥 요 내용 그냥 바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이게 문제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이제 요 표현이 좀 자주 나오게 될 것이거든.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저 AN이 이제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해준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줘야 돼.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한다. 요렇게 생각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n자리가 뭐 2n으로 바뀌던 아니면 2n 플러스 1로 바뀌던 이게 알파로 항상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알파로 수렴한다. 뭐 n 더하기 1이든 n 빼기 1이든 쟤는 항상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3 곱하기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배에다가 이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7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 볼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알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냥 뭐 계산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4알파 더하기 2분의 5알파 마이너스 5는 7 그냥 동조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2 그래서 알파는 13분의 24 이렇게 그냥 알파로 처리해주면 돼. 쟤는 이게 n 플러스 1, 2n 그 다음에 뭐 3n 빼기 1 어떻게 나오든 다 쟤를 알파로 그냥 처리할 수가 있어. 리미트 n을 알파로 처리할 수가 있고 수렴하는 수열 이라고 나오면 저렇게 처리해주세요. 수렴하는 수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요거. 문제가 되게 막 좀 막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다. 요것도. 자, 보시면 어떤 3 이상의 자연수 n이 있는데 어떤 직선 3개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교점 AB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교점 AB가. 그래서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게 LN일 때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대. L에 뭐 2n 플러스 1, 뭐 L에 2n 플러스 2 사이에 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대. 자, 이제 N 제곱 AN. N 제곱 AN. 그 다음에 L에 2n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제 AN의 극한값 구해주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두 점 좌표를 그냥 구해보시고, 직선 연립해가지고, 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냥 그렇게 이제 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뭐, 2x-y 플러스 2는, 얘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y는 n-x에다가, 뭐 대입해줘가지고,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x 구해보시다 보면은 얘가 이제 3분의 n-2 뭐 이런 식으로 또 등장을 하고 3분의 n-2 자, 지금 내가 이제 쓴 거는 뭐냐면은 이제 a에 대해서 지금 교점을 구하는 그 식을 이제 작성한 것이고 b도 마찬가지로 x좌표 구해볼 수가 있잖아, b도 똑같이 해보시면은 x-2y 플러스 4는 0 그 다음에 y는 nx랑 연립을 합니다. 대입해 주시면은 x-2n x 플러스 4가 0이어서 여기 x 이제 바로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2n-1분의 4가 됐고요. 일단 요렇게 교점 x까지만 일단 구해놨어. x까지만 일단 구해놨거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잘 관찰해 보시면 이제 원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은 y좌표도 구해줘야 되잖아. 얘 y좌표 구할 필요 있니? y좌표? y좌표 구할 필요가 있니 없니 이거? 왜 없니 이거? 예, 기울기가 1이면은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어? 45도니까 지금 이 AB 부분 확대해주면은 지금 이제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와가지고 이게 1대1대 루트 2 나오는 거 맞니 얘들아? 1대1대 루트 2? 요거 맞니? 그러면 지금 구한 x값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면은 이제 요 두 점에 x좌표를 구해준 것이다 보니까 이 두 지점의 x좌표의 차 있지? 얘 있지? 이 길이가 이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 지금 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이제 2n-1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n-2 이런 식으로 길이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높이도 같은 길이가 나올 것이고 이제 이 길이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루트 2만 해주면은 이게 선분 ANB, 선분 AB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1대1대 루트 2가 여기서 적용이 되죠? 근데 그거 이제 제곱을 구해주는 거니까 얘 이제 제곱한 거를 이제 LN으로 삼아서 계산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요거 이제 식 조금만 더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선분 AB의 제곱은 2배 해주시고, 저건 일단 아직은 전개 안 하고, 표현만 쓸게. 3분의 n-2의 제곱인데, 자, 여기서 이제 AN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n제곱으로 이제 그 나눠 주셔가지고, L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그 다음에 이제 n제곱분의 L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L2 요거니까 요게 L2니까 요거 n 대신에 이제 뭐 2n 플러스 1 넣고 2n 플러스 2 넣고 그거 n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n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자, 계산할 때도 조금 요령 있게 계산을 하려면 이제 이게 값이 극한값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는 얘가 2차식이 최고차항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이제 그 2차식에 나오게 되는 부분 제곱이니까 안에 1차항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보면 되니? 이 부분만? 요 부분만 관찰해주면 되겠죠? 여기만? 이제 어차피 얘는 제곱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우리가 최고차항에 나오는 얘만 사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만. 그래서 이제 뭐 2n 뭐 플러스 1을 한번 뭐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n 대신에 2n 플러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4n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그 다음에 이제 2n 마이너스 1의 뭐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만 고려해 주니까 뭔가 9분의 4n 제곱 여기 등장하는 거 맞니? 9분의 4n 제곱.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만 이제 나중에는 좀 할 수 있어야 돼. 필요한 부분만. 실제 만약에 내신 시험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 다 쓰기 힘드니까 필요한 부분 최고창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시간 단축이 될 것이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이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만 잘 계산할 필요 있어야 되는데, 요걸 좀 알아야 되겠지, 이거?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풀마일이 나오면은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돼. 풀마일이 나오면은. 풀마일에다가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적용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 만약에 y는 2x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수순의 말 내렸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2면은 여기가 몇이야 이거? 루트 5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니? 왜냐면은 이게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니까 기울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등비수열의 극한. 자, 얘도 자 이제 첫째 항하고 공비를 이제 다 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등비수열 식을 이제 세워보시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 제곱. 그럼 요거 가지고 SN식도 이제 작성해 볼 수가 있지. R-1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식을 작성해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뭐 n 대신에 뭐 2n 넣고 2n 플러스 1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만 잘해주면 돼.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요거 하나.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데. 자, 이제 작년 이제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3점짜리. 자, 얘가 6일 때 얘가 무엇이냐? 라는 문제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얘가 6이 나오려면은 얘가 몇이면 될까? 얘가 이제 10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10 넣어서 계산하면은 얘가 몇이야? 10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여기 이제 2n분의 10n을 봐가지고 5라고 그냥 바로 답을 해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뭐 객관식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빠른 풀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